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마포에 있는 한강만신 깨비조랑입니다. 벌써 을사년이 반이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는 양력 5, 6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간 운세 점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신년 운세 엄청 중요하죠. 근데 신년 운세 때는 사람들 보통 대다수의 마음가짐이 경청도 하고 각오도 있고 다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 중반기 때 이게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딴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막 몰두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간 점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6만 명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5반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당 10,000원씩 받고 있고요. 참여 방법은 따로 다른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잘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소띠 여러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을사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운을 못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년 운세를 봐드릴 때는 소띠 분들이 다들 승승장구하는 기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신년 운세의 띠별 운세 보시고 직접 저한테 점사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향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방송만 보시고 왜 본인이 알아서 해석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 이 소띠 분들이 조금 제 말뜻을 잘 못 이해하신 것들도 있어요. 금전운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한 번에 풀리는 대운이 있진 않아요. 이게 뭐 한 번에 풀리는 대운이라면 정말 로또 맞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 뭔가 뭐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로또도 요새는 막 10억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1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한 3, 40억 정도, 아니면 수동으로 5개를 담았던지, 그 정도 대박 나야지 좀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큰 운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띠분들을 보자면 금수저로 나와서 뭐 부모의 영향으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사신다기보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실 수는 있죠. 근데 초년에는 좋았지만 이게 좀 지나가면서 집안의 가세가 몰락을 한다든지, 뭐 집안의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 스타일이 많단 말이에요, 소띠 여러분들은. 요행이 있다기보다. 근데 금전운이 풀리고 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신다면 앞으로 나는 돈을 잘 벌고 무조건 내 장사는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 기운이 변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매출이 크게 뛰어서 뭐 이제 막 통장에 돈이 쌓이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내 주변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금전이 모이려면 일단 이건 그냥 점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상대를 하더라도 빚이 없어야 되거든요. 좋은 빚에서도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는데, 좋은 빚은 나중에 돼서 내게 되는 건 좋은 빚이에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이 되니까. 옛날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이 가치가 다른 것처럼,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져서 나중에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건데, 나중에 돼서 1,000만 원은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 빚은 갖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이자 돈을 많이 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나쁜 빚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한 정리도 개념이 좀 확실하게 서 있는 분들이, 투자에 대한 빚은 괜찮아요. 근데 형편, 내 생활 살림에 보탬이 되는 빚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빚들은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가치나 이런 본인의 자산이 상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무슨 경제 무슨 토론하는 사람 같은데, 일단은 주변에 대한 빚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좀 모이고, 투자에 대한 빚은 갖고 가셔도 돼요. 근데 소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미 있는 빚 중에 그런 빚들은 빨리 청산을 하셔라. 그래야 중반기 때부터라도 조금 돈이 모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금전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 편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남들은 왜 소띠 보면 일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복이란 복도 참 말 붙여내기 나름이지. 일복이란 건 고생스러운 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복이라는 표현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인데, 요행이 없으셔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시는 만큼, 뛰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반기에도 지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집안에 신경 쓰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녀분들한테도 신경 써야 되죠. 배우자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스트레스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반기 때. 이때 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소띠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가족한테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막 이거 신경 쓰기도, 나는 항상 남들한테, 가족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이게 좀 지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천륜을 끊고 가족과 단절하고 이렇게 지내실 분들도 못 돼요.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지혜를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뀔 때 운도 사실 바뀌거든요. 내가 큰 사업체를 가졌던, 아주 작은 사업체를 가졌던, 어쨌든 같이 일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건 나와 손발도 맞아야 되고, 사실은 요새는 사람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영업자 분들도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직원이 와도 이걸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한테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직원인 건 알겠어. 하지만 정주기가 무서운 거죠. 이 사람한테 잘해줬다가 또 뒤통수 맞고 금방 떠나면 어떡하지? 잘해준 나는 뭐가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띠분들은 항상 자기 편에 인맥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다 복이 돼서 돌아와요. 물론 10사람 잘해주면 8, 9은 내가 잘해준 거에 반도 되돌려 못 받죠. 이 사람들은 다 손해봤다고 쳐도 돼요. 근데 나머지 이 한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좀 퍼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베푼다기보다. 왜냐하면 소띠분들이 막 있어서 베푸는 것도 있지만, 없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진짜 퍼주는 거거든요. 내 거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삶을 좀 주위에 인맥 관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건 꼭 비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종업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뭐 부하 직원들이 많이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지치게 되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금방 퇴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벽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본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소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중반기 때 혹여나 어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든지,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신입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잘 직원 관리라도 잘 해보세요. 그 귀인들이 나중에는 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저번 달에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만 빨리 5반기 봐드리고, 다른 중간 점검할 거 조금 더 봐드릴게요. 이분이 보였어요. 정말 이분을 왜 봐드리냐면, 사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이디가 리아님이신데 97년 4월 12일 소띠분, 여자분 같아요. 저는 그냥 느낌이. 정축생이면 되게 어리잖아요. 아직 그래도 30대가 아직 안 된. 작년에 사기 분양을 받았는데 매물이 안 나가서 이자만 한 달에 140씩 내면서 안 좋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기친 건 그 사람들인데 제 자신만 한탄합니다. 도령님의 말씀 듣고 진짜 한 줄기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발목 잡던 문서가 나갈까요? 자, 보세요. 이게 띠별 운세의 저는 폐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발목 잡던 문서가 나가는 소띠 분들도 있는데, 자, 정축생 4월 열리틀이면
이분은 잘못된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어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안 되신 분일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작은 오피스텔 상가라도 남의 말에 귀에 흔들려서 사셨으니까 사실은 본인 탓을 해야 맞아요. 사기치신 분들도 죄를 받아야 되죠. 물론 잘못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걸 그냥 손쉽게 믿었던 본인 한탄을 하고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니까. 근데 사기치신 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분은 이걸 이제 계기 삼아 나중에 이런 사기에 안 당해야 되는 거고, 그쵸?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분 문서는 제대로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문서를 잘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이분처럼 이런 부동산에 문외한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분도 잘못된 물건을 폭탄 돌리기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사기를 당했지만 나는 사기당한 거 한 푼도 손해보기 싫어. 나는 이 돈을 내가 투자한 만큼 다 돌려받고 팔 거야. 이런 마음 먹으면 절대 못 팔아요. 제가 문서가 나갈 운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좋게 들리죠. 너무너무 좋은 소리죠. 힘든 분들한테. 근데 마음을 손해보지 않겠다. 근데 이 무당이 나간다고 했으니 난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폐해란 얘기예요. 본인도 그럼 스스로 잘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그 피해를 떠넘기는 거니까. 본인은 피해 안 받잖아. 예를 들어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발 빼고 나왔어. 좋은 가격에. 그럼 본인은 피해 안 봤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하는 게 되죠. 사실적으로 보면 폭탄을 던진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인생 경험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배우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벌 받을 거야.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고소를 안 해도 신이 있다면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본인은 피해를 받았지만 그 피해를 본인이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팔아요. 그래야 내가 그냥 인생 공부한 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덜 준 거고, 그렇게 이 매달 매달 나가는 이자 140에서 나올 수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많은 소띠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띠별운세를 할 때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인 거예요. 금전운이 좋아져요. 아, 그래? 그럼 저 사람 금전운이 좋다고 했으니까 다음 달에 두고 보자. 너 금전은 나 매출만 안 뛰기만 해봐. 이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좋은 말 들었으니까, 아, 알겠다. 그럼 나도 기운 내서 내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이 마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운차게 조금 더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봐라라는 마음인데, 자꾸 그런 부정된 마음이 있으면 도움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을 점을 안 보는 게, 대학 입시에 대해서 뭐 붙어요 안 붙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답해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져. 그러면 이 친구는 자포자기할 것 같고, 붙어.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말은 해드려요. 하지만 그 자녀한테 절대 전하지 말라고 당부를 본인만 알고 계세요. 그냥 잘 모르겠대. 그냥 그러고 말고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이거 어린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점이라는 게. 소띠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가 신년운세 봐드릴 때 좋은 말을 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그냥 100% 신뢰하고, 아, 나 문서도 나간다고 그랬고, 뭐, 나 사업하는데 사업도 잘 풀린다고 그랬고, 슬슬 이제 나 운이 다 풀린대. 그래서 손 놓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소띠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운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이 길을,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직업을 가신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아니면 뭐 가정주부라도 우리 가정 환경을 어떻게 잘 알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운이 좋다고 했으니 그냥
뭐 약간 손 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좋은 운이 와도 이걸 내 발로 뻥뻥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운이 왔을 때 기회를 잘 캐치하는 것도 그 사람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변화되는 운들이 되게 많은 시기입니다. 이 중반기 때 여러분들의 중간 점검 잘 해보셔가지고 좋은 기운을 이 하반기까지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요, 여러분의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궁금하신 점 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 띠별 운세 할 때 5반기 공수도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